과학자들은 이제 우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더 이상 신비롭지 않다. 그들은 심지어 블랙홀의 실제 이미지를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로버가 화성에 착륙했습니다. 헬리콥터가 화성 표면에서 성공적으로 이륙하고 착륙했습니다. 사람들이 달에 발을 디디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은 거의 매달 누군가가 우주에 있습니다. 한때 궁극적인 미스터리로 여겨졌던 장소가 이제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반전이 있다. 가장 큰 미스터리가 실제로 지구역이 있을지도 모른다. 우주에서 모든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여전히 깊이 탐사되지 않았다. 실제로 바다의 95% 이상은 우리에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우리 행성의 가장 큰 부분은 여전히 완전한 수수께끼입니다. 그렇다면 바다 탐험이 우주 탐험보다 더 어려운가요? 과학자들은 왜 우주 탐사가 심해 잠수보다 더 쉽다고 생각할까요? 오늘의 원더 팩트 에피소드에서는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탐구합니다. 왜 우리의 바다 95%가 우주에 비해 여전히 완전한 미지의 영역일까요? 만약 지구를 네 부분으로 나눈다면 그중 하나만이 땅, 산, 계곡, 강으로 덮여 있을 것이다. 나머지 세 개는 전부 물로 덮여 있다. 대양과 바다가 이 거대한 지역을 지배한다. 그리고 이 깊고 푸른 세계에는 행성에서 가장 낮은 지점인 마리아나 해구가 있다. 이 해구는 거의 13km 깊이까지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그 깊이에 도달한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우주를 여행했습니다. 왜일까요? 깊은 바다로 잠수하는 것은 심각한 도전 과제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것은 바닷속 압력입니다. 깊은 바다 탐사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의 진 칼 펠드먼 박사에 따르면 우리가 더 깊이 갈수록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결국 가시성은 완전히 0이 됩니다. 가시성이 없으면 심해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추워집니다. 압력은요, 내려갈수록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은 말합니다. 누군가를 우주로 보내는 것이 바다 밑으로 보내는 것보다 더 쉽다고요. 이유는 극심한 수압 때문에 심해 탐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은 해저에서 사람의 몸에 가해지는 압력이 평방인치당 약 15파운드라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그 압력은 0으로 떨어집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인 마리아나 해구로 잠수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깊이는 약 7마일입니다. 그곳에서는 당신의 몸이 표면보다 약 1000배 더 많은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건 마치 몸 위에 50대의 전보 제트기를 얹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압력 아래에서는 당신의 몸이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이는 심해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도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션게이트 타이탄 잠수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23년 6월 18일 오전 9시 30분에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잠수정 안에는 5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이타닉 잔해를 가까이서 보기 위한 임무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잠수정은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정도 깊이에서는 GPS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잠수정을 찾는 것이 매우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레저 스쿠버 다이버는 130피트까지만 잠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50피트를 넘으면 햇빛이 거의 바다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가장 깊은 바다 구조 임무는 1973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임무는 약 1575피트 깊이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약 2600피트 아래로 내려가면 거대한 바다 생물들이 가득한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너무 이상해서 외계 생물처럼 보이는 생명체들입니다. 그 다음 3000피트에서는 이른바 미드나잇 존에 도달합니다. 그곳은 햇빛이 전혀 도달하지 않는 완전한 어둠의 장소입니다. 더 깊이 잠수할수록 더 차가워집니다. 그곳의 수온은 섭씨 4도까지 내려갑니다. 12500피트까지 잠수하면 타이타닉호의 잔해가 있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 여정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해보세요. 물이 깊어질수록 압력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타이타닉 난파선 지점의 압력은 약 6000psi로 해수면보다 400배 더 큽니다. 그 순간 잠수정은 에펠탑의 무게에 해당하는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깊은 바닷속에서는 당신이 빈 탄산캔처럼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 비극적인 심해 임무에서 타이탄에 타고 있던 5명 모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극심한 해양 압력으로 인해 잠수정과 내부의 5명 모두가 붕괴되어 압사당했습니다. 네파, 임플로디드라는 단어는 폭발, 빅스플로디드의 반대입니다. 폭발이 일어나면 힘이 바깥으로 밀려나면서 잔해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나 네파에서는 그 반대로 힘이 안쪽으로 붕괴됩니다. 손으로 빈 캔을 찌그러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것이 바로 깊은 바닷속에서 타이탄 잠수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붕괴가 아니라 단 1밀리초 만에 전체 구조를 파괴한 참혹한 붕괴였습니다. 탑승한 5명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고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종류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바다의 깊은 곳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왜 심해 탐사가 매우 어려운지 보여줍니다. 이처럼 극한의 조건에서는 심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해양 탐사는 연구선이나 잠수정 같은 매우 값비싼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임무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어 해양 탐사를 위한 연구선 한 척의 운용 비용만 하루에 최대 5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해양 임무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자금 조달입니다. 대부분의 정부와 민간 기업은 우주 탐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해양 임무의 경우 종종 전혀 자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NOAA, 미국 해양대기청은 나사와 유사하지만 해양 탐사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산은 너무 적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NOAA에 대해 들어본 적조차 없습니다. 나사와 비교하면 NOAA의 예산은 바다에 떨어진 한 방울에 불과합니다. 해양 탐사는 매우 어렵습니다. 극지방처럼 접근이 어려운 지역도 있으며 얼음과 악천후로 인해 심해 연구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탐사하려면 RB 폴러스턴과 같은 쇄빙선 함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쇄빙선은 매우 드뭅니다. 문제는 단지 해양의 깊이만이 아니라 그 방대한 크기도 큰 도전을 일으킵니다. 해양은 3억 6,10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즉, 전체를 탐사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뜻입니다. 현대 기술로도 해양 전체의 지도를 완성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 제약은 심해 탐사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해양에 관한 매우 복잡한 국제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해양법에 관한 UN 협약 UNCLOS으로 이는 탐사를 종종 방해합니다. 영해 및 배타적 경제 수역 EEZ에 대한 분쟁도 공동 연구 및 안전 임무에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남중국해이며 이곳의 갈등은 해양 연구와 보존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환경 문제 또한 심해 탐사를 매우 어려운 일로 만듭니다. 이러한 임무는 해양의 취약한 생태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은 매우 신중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추가적인 주의는 임무의 속도를 늦춥니다. 느린 임무는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해양 탐사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양의 95% 이상이 여전히 미발견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새로운 생각거리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